저 혼자 안 죽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 생신이시라. 그동안 정재계를 사로잡던 이양미가 권세명에게 머리채까지 잡혔네요. 권세명 회장은 당장이라도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버릴 것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죠. 도대체 이양미가 건드린 건 무엇일까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제부터예요. 방태섭이 노란 봉투를 툭 내밀며 던진 한마디. 저 혼자 안 죽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 생신이시라. 이 대사, 단순한 협박이 아니죠. 마지막 생신이라는 단어 속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결말이 들어있거든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는 완전한 파멸이죠. 9년을 기다려온 방태섭의 마지막 조커. 과연 이 조커로 방태섭은 대통령의 자리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한 반전의 실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이번 화에서 가장 경악했던 건 역시 오광재의 실체였죠. 3회 엔딩에서 추상화가 오광재를 칼로 찌르는 장면을 보고 드디어 응징하나 싶으셨을 텐데요. 그건 사실 드라마 촬영 중에 가상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오광재를 해하려 했던 진범은 따로 있었고 추상화는 그저 오광재가 설계한 지옥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도대체 오광재는 왜 그렇게 추상화에게 집착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지수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추상화가 혹시라도 입을 열까봐 아예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거죠. 오광재는 추상화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박재상을 경호원으로 붙여 24시간 감시하게 했죠. 하지만 그건 보호가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CCTV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 추상화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이거죠. 추상화가 집안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전화를 오광재가 가로채서 받는 장면.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읊조리는 오광재의 목소리. 진짜 소름 돋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정계와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자가 긴급 신고마저 장난감처럼 다루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추상화는 거식증과 이상행동에 시달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갔어요. 자신을 짝사랑하는 박재상을 향해 오광재만 없어지면 난 네 여자가 될게라고 애원할 때 그건 유혹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처절한 비명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누구라도 오광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광재의 그 짐승 같은 집착이 결국 박재상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몰아넣었고 추상화를 파멸로 이끈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동질감을 느끼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방태섭의 비밀정보원이자 과거 아픈 가족사를 가졌던 황정원이죠. 황정원은 상하의 맨발 운전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황정원이 추상화의 손을 잡는 순간 방태섭이 9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 잔혹한 설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야 했던 그 여자의 비극적인 연대. 과연 이들이 방태섭과 권세명이 깔아놓은 피비린내 나는 판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지 기대되네요. 추상화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오광재 뒤에는 더 거대한 몸통이 있었죠. 바로 WR그룹의 권세명 회장이었어요. 9년 전 한지수 사건 현장에는 권세명과 오광재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 운전기사였던 방태섭이 모두 있었습니다. 방태섭은 그날 현장에서 권세명이 오광재를 처리하기 위해 보낸 비서 조창인의 지문이 묻은 증거물을 확보했죠. 하지만 정의로운 검사가 되는 대신 그는 그 증거를 품고 9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박재상을 범인으로 조작해 사건을 종결시키기까지 했고요. 5회 예고에서 권세명에게 노란 봉투를 내밀며 살아생전 마지막 생신이라고 말한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권세명의 그 무한한 자본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인 것 같아요. 방태섭이 저 혼자 안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눈빛 보셨나요? 권세명에게는 감옥 가기 싫으면 내 뒷배가 되어라 라고 협박하고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 재벌과 싸우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챙기려는 고도의 전략인 거죠. 오광재 건 잘못 건드리면 우리 집안도 벌집 된다고. 권종일이 우리 집안 벌집 된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도 당연하죠. 방태섭이 쥐고 있는 그 조커 한 장이면 WR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태섭은 권세명을 당장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를 대선 자금을 대주는 인간 금고로 철저히 부려먹다가 청와대 입성에 성공하는 순간 가장 잔인하게 버릴 계획인 거죠.
결국 머리채를 잡히며 굴욕을 당한 이양미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권세명을 인질로 잡는 방태섭. 이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권세명이 누려온 화려한 제국은 방태섭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하게 될 텐데요. 과연 방태섭의 이 위험한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를 가로막게 될까요? 방태섭이 권세명의 목줄을 쥐고 대선 가도를 닦는 사이 그의 등 뒤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방태섭의 충직한 사냥개였던 황정원이 추상아의 손을 잡은 거예요. 정원은 과거 아버지를 처리했던 전과가 있고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바로 방태섭이었거든요. 정원은 방태섭의 지시로 상아를 24시간 감시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왔죠. 하지만 제 생각엔 정원이 렌즈 너머로 본 건 감시 대상이 아니라 지옥 속의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오강제의 집착에 말라 죽어가는 상아를 보며 정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거죠. 오해 예고에서 패닉에 빠진 상아가 맨발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건 방태섭이 아니라 황정원이었어요. 이건 방태섭의 지시를 넘어서는 행동이죠. 황정원이 상아의 손을 잡으며 건넨 첫 마디는 아마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가 아니었을까요? 황정원이 상아를 돕기로 결심하는 순간 방태섭이 9년간 공들여온 설계도는 완전히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태섭은 상아를 자신의 대선용 비련의 여주인공 이미지로 소모하려 했겠지만 정원이 상아의 입을 막는 대신 그녀의 눈을 뜨게 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가해자를 세상에서 지워버려야만 했던 두 여자의 비극적인 연대. 이건 방태섭의 계산에는 절대 없던 변수였을 거예요. 정원이 방태섭에 숨겨둔 오강제 사건의 진짜 증거들을 상아에게 넘겨주기라도 한다면 혹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방태섭과 권세명을 동시에 무너뜨릴 함정을 판다면 이제 황정원은 방태섭의 정보원이 아니라 그의 대권 로드를 폭파할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된 셈이죠. 방태섭은 권세명의 돈과 이양미의 기획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어난 이 독초 같은 동맹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 두 여자의 연대는 방태섭의 조커를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태섭이 이들의 움직임조차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한 제물로 이용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흔든 도화선이죠. 유튜버 최지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오강제 사건을 세상에 터뜨려 방태섭이 조커를 꺼내들 명분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방태섭과 권세명의 빅딜이 성사되는 순간 최지우는 가장 위험한 제거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진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자는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만 될 뿐이니까요. 과연 최지우는 방태섭이 대선으로 가는 레드카펫 아래 소리 없이 묻히게 될까요? 아니면 이양미의 천재적인 기획력에 포섭되어 방태섭의 입과 귀가 되어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홍보 괴물로 거듭나게 될까요? 권세명의 무한한 자본, 이양미의 치밀한 기획, 그리고 방태섭의 멈출 줄 모르는 권력욕, 이 세 가지가 결합한 삼각동맹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죠. 하지만 방태섭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이 기소했던 전과자 황정원과 자신이 이용하려 했던 추상아, 이 두 여자가 손을 잡고 방태섭의 등 뒤에서 어떤 칼날을 갈고 있을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방태섭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머리채가 잡혔던 이양미와 목줄이 잡힌 권세명이 그 뒤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는 소름 돋는 장면으로 앞으로 드라마가 전개될 것 같네요. 과연 방태섭의 이 위험한 조커는 그를 청와대 주인으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그가 깔아놓은 레드카펫이 결국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 될까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하시고 저는 더 짜릿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